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객관식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 역시 그래프와 수식과 계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경제학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1탄 객관식 경제학을 어떻게 잘 공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 우선은 요즘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나는 말이야 객관식 경제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물어봤거든요. 제 생각과 그래도 비슷한 것들 몇 개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I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AI에 있는 챗GPT의 경제학 짱박사, 그 약간 뭐라고 제가 만든 챗봇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경제학 시험 문제가 나름대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핵심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시거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응용하는 거니까 우선 당연하게 막 이렇게 암기해서는 좀 풀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 가끔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경제학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요 공급이라든가 탄력성 계산한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경제 모형을 사용하는데 역시 수학적인 언어를 잘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이론적인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교재를 보면 문제가 되게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에도 올리거나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프 계산 문제 특강이거든요. 그걸 좀 잘 정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제학 문제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역시 그래프 잘 검토해 봐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경제학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미시거시를 하나의 경제학 관점 뷰 포인트로 쫙 연결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미시거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국제경제까지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현실적인 스토리를 집어넣긴 하는데 우리가 그 스토리까지 다 알 건 아니지만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정책, 재정정책, 대공황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로금리 얘기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조금 문제 풀 때 응용해서 나올 때 익숙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미시거시 연결하고 요약하고 이거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경제학 짱박사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룹 스터디를 한번 참여해 봐라.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꼭 공부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어디까지 풀자 뭐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기적인 검토 및 연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자, 객관식 시험을 잘 대비하는 방법은 경제학이 하나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로 쫙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잘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중간중간에 그래프라든가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시면 오히려 그게 암기 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더 나가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 가지고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시스테미컬하게 딱딱 패턴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낯선 패턴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라는 건 아니고 이제 뒤로 밀어 가지고 쉬운 패턴들을 먼저 풀고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거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계산 문제는 수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수학적인 기초를 좀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고요. 요거는 기초경제 수학이라는 강의를 좀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무슨 뭐 미적분 이런 게 아니라 수험용 기초경제 수학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덧셈 뺄셈 붙어 있습니다. 지수, 간단한 편미분,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한번 빠르게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 수학 얘기를 좀 튼튼하게 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건 별로 필요 없고 실제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 여러 가지 경제 공식 같은 거,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탄력성, 솔로 성장 모형, ISRM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해해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자꾸 길어지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뭘 묻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중간에 어떤 공식을 써서 활용할지, 그것도 뭐 당연히 강의를 듣고 객관식 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패턴화 시키면 되겠죠. 체계적인 접근을 사용하기. 뭐 제 강의가 뭐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니까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가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거든. 근데 저는 계산을 못해서 수포자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식을 못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거고, 식을 왜 못 세웁니까 하면 앞에 얘기했던 사실은 요 경제학적인 모델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 식을 어떻게 세워서 풀 것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학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식을 못 세우고, 식을 못 세우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괜히 수학에다가 핑계를 댄다고, 우리가 하는 수학은 덧셈 뺄셈 연산입니다. 여기 뭐 엄청난 고차원의 수학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구하기. 여러분 뭐 학원의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경제학 짱박사 스터디 그걸 치시게 되면요, 거기에서 질문 올리면 다른 분들 뿐만 아니라 저, 그리고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조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답변을 굉장히 친절하게, 너무 과하게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리시고 질문을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해 가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그리고 이제 늘 그렇듯이 AI가 얘기해 준 거야. 자신감을 유지하고 시간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자신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는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진도가 밀려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정복을 하시게 되면, 시간 관리 잘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공부하다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질문하시게 되면 피드백을 받고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선순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경제학의 계산 문제 비중은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답이 떨어지게 하는 걸 물어보려면 계산 문제 비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합격과 불합격을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피해갈 수 없을 거면 열심히 하시고 자신감을 얻으시고 즐기는 순간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경제학에는 그래 계산 문제 알겠는데 수요 공급이나 ISRM과 같이 아니 그래프가 많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쉬운 방법 없겠니? 물어봤더니 네, AI가 대답했어요.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 ISRM 모형과 같은 여러 그래프를 사용해서 경제 개념을 시각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은 경제 이론 내의 관계와 역학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다양한 경제학 그래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팁을 제공한답니다. 첫 번째, 기초부터 하자. 그래요. 그래프 볼 때 제가 막 복잡한 그래프 필요 없고요. 늘상 얘기하는 게 X축에 뭐가 있고 Y축에 뭐가 있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교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그거 찾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 근데 대부분
MRS를 구하건 MRT를 구하건 여가 노동의 선택을 하건 현재 소비 미래를 하건 MRS가 작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저기 델타 X분의 뭐 이렇게 된다고. 첫 번째 수평축에 어떤 변수가 있고 수직축에 어떤 변수가 있나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모형을 이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뒤에 있는 이야기, 경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그래프를 좀 더 간단한 구성 요소로 나눈다. 이건 뭐냐면 ISLM 할 때 거기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뭐 재정정책이면 IS가 우측 이동하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오히려 천천히 정확하게 보는 게 더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그 구성 요소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IS는 뭐의 약자인가, LM은 뭐의 약자인가 그런 것까지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직접 경험하고 프랙티스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랬을 때 잘 있게 되거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 판서할 때 X축, Y축 많이 그리잖아. 가끔 물어보시대요. 아니 어떻게 그래프를 이렇게 이쁘게 그리겠습니까? 그리십니까? 아니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잘 그리게 되는 계기는 이유는 비결은 엄청나게 그리겠지. 뭐 오늘도 수업할 때 오전부터 오후까지 뭐 수업하게 되면 X축, Y축을 한두 번 그리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강의를 거의 대학원 들어가서부터 했으니까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몇 년 동안 계속 X축, Y축만 그리게 되니까 아마 팔 근육 달라졌을 거야. 이쪽 제가 왼손으로 하진 않잖아. 이해 가시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조금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해지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프로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연습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직접 하세요. 가끔은 그래프가 너무 많아서 필기 노트를 좀 저도 그래서 조교분들을 통해서 필기 노트를 출간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이패드로 하든 직접 공책에 정리하던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계 지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걸 파악하려면 눈으로 여러 번 보는 것도 있지만 희미해요. 5만 원짜리 지폐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어디에 글씨가 있고 어디에 신사임당이 있지? 이런 거 하려면 직접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직접 익숙해질 때까지는 손으로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프 변동하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할 거예요. 곡선 자체 이동과 곡선 상해 이동 굉장히 중요해요. IS 곡선 상해 이동, IS 곡선 자체 이동 되게 중요하죠. 더 나가서 색깔을 이용하세요. 저도 컬러풀하게 하잖아. 그래서 이 색깔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또 더 재미라도 있어요. 색칠하면서 힐링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수험생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그럴 때 뭐 색칠 공부하면서 약간 기분 전환 하신다 생각하시면 또 기억도 더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검토, 비교, 동영상 시청 그렇습니다. 인강이 요즘 다 잘 돼 있잖아. 유튜브 같은 데도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래프를요. 이거 중요한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뭘 아는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이 제가 가진 것만 퍼주는데 이거 손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줄 설명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거울 보고 자기한테 설명하세요. 좀 그런가? 웅얼웅얼 대면서 자 이거 X축 Y축이지 그 다음에 이게 IS가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지 스스로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뱉어내고 현출하시게 되면 그게 자기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경제학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 한번 보시면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서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경작을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이 경작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좀 잘 활용하시고요. 많은 스토리와 내용 같은 것들을요, 전부 다 압축해서 사용하는 게 수학적인 언어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야, 언어. 뭐 수학 연산 이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와 수학적인 언어를 보신 다음에 이 속에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를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스토리가 있어요. 거시도 고전학파, 케인작파 있고 미시도 수요, 공급, 소비자, 생산자 당연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입히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래프가 떠오르면서 수식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 목적식과 제약식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한결 공부하거나 암기할 내용이 줄어들고 내용이 팍 압축됩니다. 오케이. 저는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우리 산발이 모형처럼 튼튼한 기둥 속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경제학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한테 질문하고 제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풀어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라든가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